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과오 또한 평생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께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잘못은 오로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삼전 사기의 과정을 끝이 삼전 사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부산을 위하여 참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퇴장을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시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유는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성추행을 했다라는 게 그 주된 이유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 피해 여성 쪽과 접촉이 있었던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 피해자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같이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우리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최은미 기자,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 기자회견 내용을 좀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 피해 여성이 성폭력 상담소,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내놓은 입장문도 저희들이 이제 입수를 해서 지금 둘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5분 정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그리고 경중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문구에 넣었는데 지금 이 피해 여성 쪽의 입장문을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문제 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기자회견한 내용이고요. 예. 지금 부산시장이 저렇게 나가고 나서 추가로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기자회견문 내용만 보면 예. 저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신의 부하 직원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한 사람에게 5분 정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한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언제 일어난 일인지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을 예. 좀 취재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 응답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기자들이 다 자체적으로 취재를 한 결과 이제 이 부하 직원 성추행이라는 것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었는데 예. 조금 전에 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피해자가 직접 당시 사건이 어땠는지 경위를 밝힌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달 초에 오거돈 전 시장 수행비서의 호출을 받았다. 시점이 명시가 됐습니다. 이달 초에 벌어진 일이고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수행비서를 통해서 시장에 직접 호출을 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예. 업무 시간이었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로 갔다. 그리고 예.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예. 지금 여성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회견문 일부 문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다라면서 지금 오 시장이 들으셨지만 예.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당시에 강제추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예.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러나 경중에 피해 여성은 명백한 성범죄, 성추행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후적으로 판단해 보니 성추행이었음을 깨달았다라는 오 시장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이 자신의 입장문까지 내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경중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사실 뭐 굉장히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일이고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내가 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퇴까지 하겠다라는 표현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도 했어요. 입장문의 내용을 오늘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사전에 자신도 보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 시장 측에서 그걸 이제 거부했고요. 거부하고 이 기자회견 시간조차도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고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의 내용도 누가 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면서 이렇게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입장과 오거돈 시장이 밝힌 그런 내용 간에 몇 가지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 시장은 짧은 5분간의 면담 또 경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크게 큰 범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피해 여성은 절대 그렇지 않다. 누가 봐도 명백한 성범죄였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께서는 사실 저도 아침에 기자회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선고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과거에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서 몇 가지 우리 사회를 휩쓸고 갔던 미투 운동의 그 강한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놀랐는데 어쨌든 뭐 본인 입으로 본인이 했다라고 하니까요. 뭐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요번에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됐죠. 왜냐하면 달초에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들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이 사퇴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담보하는 공증까지 받은 그런 문서를 양측 간에 지금 제기를 사인을 했다 그러고요. 이 부분은 또 조금만 작년으로 돌아가면요. 작년에 또 뭐 유튜브 방송에서 이 시장님에 대해서 뭐 미투 사건을 지금 한번 얘기를 해서 그때 나는 명백하다. 뭐 100억대 소송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간 상황에서 지금 겹치고 겹친 상황에서 완전한 합의문까지 있는 상황.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왜 그럼 지금 얘기를 하느냐. 그 사건이 있을 때 얘기를 안 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논점에 발화점이 돼서 지금 커지고 있고 결국은 오늘 사퇴하는 기자회견까지 가게 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갈 그럴 내용들입니다. 윤경우 의원께서는 일단 뭐 저희들이 피해 여성과 오 시장 측이 이걸 언제 사퇴해야 될지 사퇴 시점을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이거에 대한 정치권의 파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이 일 자체가 발생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뭐 당을 떠나서 참 뭐랄까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 대응으로서 세계적인 국가로 이 민주주의 국가 또 세계적 시민 의식을 가진 국가로 이 성장하고 재평가받는 이 시점에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그것도 광역단체장 큰 지역의 부산시 아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아침에 갑작스런 기자회견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 사건이 언제 터졌는가에 대해서 오 시장의 입장문에는 들어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피해자라고 얘기되는 분이 직접 이달 초라고 했으니까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과연 언제였는지 총선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이게 저는 가장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취중에 벌어진 일이었는지 아닌지. 집무실이라고 하니까 취중은 아닐 거라고 이제 추론을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신 후에 집무실에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이건 지금 우발적인 성추행 내지는 뭐 성폭력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물론 그 현장에서 뭐 소리를 질렀거나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거나 이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무실에 양 당사자만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때까지의 과정, 시간 이게 다른 사건과 예를 들어서 추론을 해보면 좀 많이 길 수도 있고요. 그 많이 긴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러면
어느 누가 나서서 어떤 식의 이 진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대목이 앞으로 아마 논란의 여지를 낳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표현은 오 시장 쪽에도 그렇고 이 피해 여성 쪽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무 시간이었다는 점이 명시돼 있고요. 업무상 호출이었다는 점을 피해 여성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앞서 이제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이 시점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이달 초예요. 총선 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총선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렇다면 왜 총선 전에 이게 불거지지 않았고 총선이 끝난 이 시점에 이게 불거졌는가? 그리고 이게 한 언론사의 제보가 이루어졌고 그 언론사가 이 관련 내용을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보도가 임박했다는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 시장이 서둘러서 사퇴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김태일 기자, 지금 정확하게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그렇다면 총선 전에 일반에 공개하는 것, 또 총선 전에 오 시장이 즉각 사퇴했어야 되는 것 그런 점들과 다 연계가 돼서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이 피해 여성이 이달 초에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가 부산시 측에다가 사실 확인을 했는데 이 오 시장 측에서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 여성은 오 시장이 공개 사과를 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를 했고 부산시 측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사퇴서까지 만들어서 피해 여성과 이 성폭력 상담소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퇴서는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산시 한 법무법인을 통해서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게 KBS 보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우리 취재 기자 말에 의하면 저 보도는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KBS 보도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 시장 측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총선 이후에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피해 여성이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공개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전날인 지난 14일 날 휴가를 내고 이제 머물렀고요. 총선 당일인 15일 날도 비공개로 투표를 했고 그 이후부터 오늘 이 사퇴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외부 일정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 전에 이미 이 사퇴 발표를 하기로 마음 먹고 사퇴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노출을 피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에 사퇴한다는 것을 이 피해 여성과 오 시장 측이 합의를 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 여성이 내놓은 입장문에도 보면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지어서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총선 전에 오 시장이 사퇴하고 이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는지, 왜 총선 이후에 오 시장이 사퇴하고 이 사건이 일반에게 공개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만 피해 여성과 오 시장 측은 총선 이후에 이제 사퇴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알리지 않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입장문을 보면 정치권에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고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이런 부분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 시장 측과 서로 합의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파장을 낳는 부분인데 최현민 기자, 민주당 쪽 입장과 또 미래통합당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 쪽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 시장의 사퇴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이게 총선 전에 벌어진 일인데 왜 총선 이후에 이 사건이 사퇴가 이루어지고 알려졌는가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일단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안을 오늘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부산시당을 통해서 오늘 전해들었고 지금 이해찬 대표가 휴가 중이잖아요. 휴가 중인 이해찬 대표에게 바로 보고를 했고 이해찬 대표가 전화로 빨리 조치를 하라라는 이제 지시를 내려서 바로 이제 내일 윤리심판원을 열 거고요. 거기서 이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자들의 질문은 언제 알았느냐에 쏠렸거든요. 이제 오늘 알았다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건이 벌어진 건 이달 초기 때문에 당에서 부산시와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겠냐. 총선을 염두에 두고 뭔가 좀 그런 어떤 조치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에 대한 해명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거돈 시장은 왜 즉시 당에 알리지 않았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뭐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총선 한 일주일 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늦춰온 것인가에 대해서 부산시당의 답변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정돼 있지 않아서 그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급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해서 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서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부산시당에서 파악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부산시가 아니라 부산시당, 민주당, 부산시당을 통해서 지금 보고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산시당은 사건 발생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어떤 해명이 좀 필요해 추가 해명이 보입니다. 좀 필요하다. 예. 일단 공식적으로는 선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에서는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 오늘 알았다. 이런 게 민주당의 지금 공식 입장이군요.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이 사태 시점을 의도적으로 총선 이후로 조율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정호규 전 당협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냈는데요. 이 얘기를 보면은 이 시기가 4월 초인데 이 4월 초라면 이 총선이 들어갈 무렵이다라면서 이 시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거를 위해서 혹시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닌지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이 시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특히나 이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막말이라고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는데 만약 선거 기간에 문제가 나왔다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점을 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선거와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벌어졌던 일이라 만약 이게 공개가 됐으면 미래통합당의 주장처럼 선거 판세가 또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또 민주당의 주장처럼 전혀 당 차원에서 이것을 통제하거나 관리한 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심신의 안정 때문에 이렇게 선거 이후에 불거진 거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또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진실 게임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역시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기자회견 보고 제가 두 가지 의문을 느꼈다는 것 함께 또 하나는 이게 선거 전에 만약에 불거졌을 경우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하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 제기 100번이고 할 만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이 낸 성명서 입장문에 보면 정치권의 어떤 외압과 회유도 없었고 정치적인 계산과도 무관하다. 이 얘기를 본인이 한 거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자는 입장에서는 취지에서는 피해 여성의 주장이니까요. 피해 여성의 주장이니까요. 그 점에서는 이게 선거를 위해서 뭐 피해자를 억지로 입을 막았다든지 또는 뭐 당 차원에서 알았는데 이걸 감췄다든지 이런 걸로는 그렇게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후폭풍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됐겠죠. 더 후폭풍이 커질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한 점도 감추거나 왜곡을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그 여부에 대한 진실은 당사자인 오거돈 시장 그리고 이 피해 여성 그리고 피해 여성이 상담을 했던 이 부산 성폭력 상담소 요 세 곳이 아마 그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아무리 지방자치제지만 자치단체장의 신변에 관한 사항은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누구한테요? 안행부라든가 상부기관에 해서 이것이 뭐 어떤 폭풍을 갖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거는 보고가 됐어야 되고 분명히 됐다고 봅니다.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 이거는 뭐 정권이 아니라 정부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시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도 있고 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고 뭐 아까 피해자 뭐 보호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인지 시점은 굉장히 선거 전이었다. 그게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그거 자체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중요한 부산시장 우리나라 제일 두 번째 큰 시에 시장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로 잘 우리가 파악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주셔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발표 시점, 언제 이것을 또 중앙당 차원에서 인지했느냐, 인지 시점 등등을 놓고선 정치적 공방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격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실은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는 김틀 기자, 과거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지난해에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10월이죠. 유튜브 방송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 오거돈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과 함께 예. 미투 의혹을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미투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요? 네. 상당수의 언론인들과 또 부산시의회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이게 처음 제보받은 게 이제 8월 달이거든요. 네. 보통 2호차에 동승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국장급 아니면 과장들도 사실 2호차에 타기 쉽지 않아요. 잘 안 태우죠. 네. 그런데 태울 수가 없어요. 이 부산시에서 이게 좀 약간 말이 나온 게 좀 직급이 높진 않대요. 그 사람을 유독 2호차에 태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이제 오거돈 부산시장은 속아웃을 일이다. 가짜 뉴스는 척결해야 할 사회 악이다라면서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10억이든 100억이든 내가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오거돈 시장의 얘기가 나오고 바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는 맞받아서 그럼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이게 가짜 뉴스인지 빨리 법정에서 한번 가려보자라고 이제 응수를 하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저 때 나왔던 저 사건과 지금 오늘 이 불거졌던 이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건과 오늘 사건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건을 자꾸 끌어들여 와서 이 사건과 연계시키는 그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저 사건은 저 사건대로 오 시장 측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별개의 사건으로 가고 있고. 최은미 기자, 지금 이 피해 여성의 입장문에 보면요, 제 신상을 특정한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멈춰달라 그러면서 부산일보와 한겨레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시중에는 이른바 찌라시 형태, 가짜 뉴스 형태로 이 여성이 누구라더라, 뭐 무슨 일을 한다더라, 카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떠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그 찌라시들과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이분에 대해서 신상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의 신상을 저희가 궁금해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이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성폭력 상담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 사건을 수습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엄청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자회견이 있을 때 본인의 신원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라는 사실도 예상을 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얘기하는 건 사건 직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무서웠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그렇다라면서 벌써부터 진행 중인 제 신상털이와 어처구니없는 가십성 보도를 예상치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전 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면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용기를 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이 여성의 어떤 뭐 직업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 갖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몇몇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특정해서 기사화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이 여성에게 굉장한 2차 피해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여성도 경고를 한 거고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이 사건의 실체에 좀 접근을 해달라. 향후에도 내 개인정보가 적시된 언론 보도가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이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네티즌 수사대가 됐든 또 언론 취재기자가 됐든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해 여성의 피해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최현무 기자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했는데요. 여성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그 2차 피해를 또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요. 그동안에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던 이런 극우든 극좌든 그런 유튜버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른 뉴스도 마찬가지로 걸러지지 않은 뉴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먼저 가져가는 거 이걸 스스로 좀 절제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경찰청에서도요, 분명히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제 엄정하게 조치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만큼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궁금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거니까요. 저희들이 계속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